대표님 요즘에 미국 주식 좋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다 넣어도 될까요? 왜 갑자기 미국 주식 하려고 그랬어요? 나스닥 그래프 보면은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이 엄청 꺾였었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막 20%, 30%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뭐 1등 주식이라서. 아니 그냥 미국에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냥 그만해야지. 아 그냥 나는 안 맞나 보다. 빠이빠이. 이러고 그냥 평생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3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대표님 요즘에 미국 주식 좋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다 넣어도 될까요? PD님 이제 입사한 지 이제 1년 돼 가잖아요. 네. 근데 예적금만 하다가 갑자기 미국 주식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왜 갑자기 미국 주식 하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스닥 그래프 보면은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거 들어봤어요? 2000년에 닷컴 버블 들어봤어요? 아니요. 08년도 금융위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봤어요? 아니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이 엄청 꺾였었어요. 저는 이제 PD님이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편집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있으니까 PD님이 최대한 자산을 빨리 굴리고 많이 모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PD님이 지금 사회초년생이 지나면서 뭐 한 3년 뒤, 뭐 4년 뒤 이럴 때는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든 이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돈이 들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면은 나스닥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한 8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 뭐 고금리 때만 해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막 20%, 30%씩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만약에 떨어졌어. 이런 뭐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3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뭐 PD님 교육시킬 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일단 저는 미국 주식을 좋아해요. 저도 미국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고 제 계좌에도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PD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근거가 그냥 뭐 1등 주식이라서 아니 그냥 미국에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냥 그만해야지. 아 그냥 나는 안 맞나 보다. 빠이빠이. 이러고 그냥 평생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상승을 이유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이유는 강조드립니다. 상승을 이유로 매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이거 가격이 20% 올랐네? 사야지? 라고 안 해요. 마트에 가서 이거 물건 보니까 뭐야 20%나 비싸졌네? 좀 손이 안 가는데? 이럴 거예요. 20% 싸졌다고? 손이 가는데? 이러지 않으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비싸지는 걸 사라, 뭐 싸진 걸 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할 때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된 거를 근거로 투자를 하면,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음식을 산다고 치면 아 걔가 영양 성분이 내 몸에 필요한 거다.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얘는 단백질이 많네? 이래서 산다. 이렇게 구매 결정을 해야지 그냥 가격만 보고 막 비싸진다 싸진다 하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상승을 이유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이유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가격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 얘기도 드릴게요. 두 번째 얘기는 저도 미국이 1등 국가라고 생각하고 미국보다 뭐 나은 국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1등 국가라서 거기 있는 미국 주식들을 투자하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1등이라고 하면 뭐가 1등일까요? 1등.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로 돌아가서 수능 1등이다. 이런 1등이 있고 수학은 제가 1등이지. 영어는 제가 1등이지. 분야가 많아요. 1등이라는 것도.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아마 경제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GDP가 1등이다. 이렇게요. 맞죠? GDP가 1등이니까 미국을 1등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 있던 거 다 매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다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GDP라는 거는 또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GDP로 따져보면은 1등이 룩셈부르크예요. 2등이 노르웨이, 3등 아일랜드, 뭐 4등 스위스 이런 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아마 6등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땐 또 그거는 또 안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틀렸다 이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될 때 달러로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처럼 이렇게 연동돼 있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중국에서 중동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원유를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게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바뀌면 중국에다 다 투자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뭐 페트로 달러가 어떻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군사력이 제일 세지 않냐 1위지 않냐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가 또 연구자료나 이런 걸 한번 찾아와 봤는데 미국의 뭐 영내 군사력을 뭐 공중 능력, 뭐 해양 뭐 능력, 미사일 능력 뭐 이런 걸로 막 평가를 해봤는데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 군사력을 앞지르면은 바꿀 건가요? 그러니까 1이라는 추상적인 그 단어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제가 언급한 것 말고도 자본주의가 어떻다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가 어떻다 뭐 지금 뭐 저출산이 어떻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시가 그런 예시가 있어요. 애플이 전 세계 1등 회사니까 애플에 투자해야겠다 라고 했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만약에 애플이 1등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줄어들어가지고 2등이 되면 애플을 매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호한 투자 아이디어에 기반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면은 내가 뭐 하락이 되거나 상승이 되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뭐야 20%나 됐네 매도해야지 하락하니까 뭐 주변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매도해야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다렸다가 투자한다든지 좀 더 이제 상승분을 더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뭐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세 번째는 시점 얘기예요. 시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다. 실적이 되게 좋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랑 과거랑 그 시점이 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과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과거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투자하겠다. 이건 좀 안 맞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것도 이 친구가 지금 매출을 내서 어떻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돼서 이자랑 원금이랑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과거 실적이 어땠다 이걸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과거보다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 그래서 나는 투자할 거야.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과거에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난 투자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만 더 예시를 들자면 원유 가격이 100달러예요 근데 미국 기업들한테는 이 원유를 가지고 뭐 차도 움직여야 되고 뭐 뭘 만들 때 필요하기도 하고 석유가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이 와중에 이 회사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3개월 동안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75달러로 낮아졌어요. 그럼 미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부담이 좀 줄었겠죠? 그럼 앞으로 실적이 나올 확률이 어떨까요? 앞으로 잘 나올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그냥 원유 가격만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합니다. S&P 500에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과거랑 미래랑 좀 지금 구분이 되셨나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되게 잘난 척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멍청해요. 저는 되게 멍청하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뭐 어떤 글 쓰거나 이랬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도 막 반토막 내고 막 마이너스 80%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고 이런 뭐 닷컴 버블을 예상한다든지 금융위기를 예상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저위험 상품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라. 미국 주식만 모으지 마시고 채권, 금, 뭐 달러, 원자재,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자산들을 섞어서 이 내가 위험 감당하는 걸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예적금 하거나 저위험 상품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권장드리고 있는 거예요. PD님 이해했나요? 네, PD님 질문은 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간단해요. 주식에 뭐 40%, 채권에 60%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안지영 홈페이지에 있는 거 무료 강의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든지 다 무료로 돼 있는 것도 안 보고 뭐 주말이나 퇴근하고 한두 시간만 보시면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PD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미국 주식에 이제 뭐 돈을 다 넣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미국 주식도 만능이 아니에요. 닷컴 버블이나 어떤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가 터진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락을 꽤 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이제 뭐 길게 보면은 차트는 계속 올라갔겠지만 그 다음 세 가지 잔소리를 했죠. 첫 번째는 가격 변동, 그러니까 상승을 이유로 매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1등 국가라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셔라. 세 번째는 시점을 착각하지 않는다. 과거 얘기만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된다. 이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제발 만드시라고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뭐 ETF 비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ETF 같은 거 비교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이건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